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나 외국으로 가는 수출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어. 보통은 수입관세를 많이 말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로 나뉘고 있지. 지금 미국에서 올리고 있는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이 받는 수입관세야.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왜 미국이 관세를 왜 올렸는지, 관세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보자. 먼저 앞에서 말했다시피 관세의 종류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수입관세야.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세라고 부를 때 대부분 이것이지. 지금 미국에서 올리고 있는 관세가 수입관세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미국 세관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수입관세라고 하지. 두 번째는 수출관세이고 수입관세와 반대로 물건이 외국으로 나갈 때 부과하는 세금이야. 우리나라는 수출관세가 사실상 없지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원목 자원이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목 수출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어. 즉, 자국의 중요한 특산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면 돼. 마지막은 통과관세야. 한 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이 러시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향할 때 러시아가 해당 화물에 통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야. 다만 현재는 자유무역 기조와 국제협약 등의 영향으로 현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태이지. 번외로 파나마 운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글로벌 해상물류의 약 6%나 담당하는 핵심 요충지이지. 여기도 지나다니는 선박에게 돈을 받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과연 이것도 통과관세일까? 정답은 아니다야. 파나마 운하는 통과관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통행료를 내는 것은 맞지만 이는 관세가 아니라 운하 이용료로 분류되지. 즉,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운하라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라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크기, 화물의 종류와 무게, 통과 시간대 등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파나마 운하청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한 번 통과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내기도 하지. 정리하면 파나마 운하는 통과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세금보다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더 가까운 개념이야. 그럼 관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볼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관세가 붙으면 수입하는 쪽에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얹어버리거든.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거지. 심하면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반대로 좋은 점도 있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생기거든. 수입품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국내 기업 매출도 오르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관세를 너무 높게 올리면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거든. 우리가 관세 올리면 상대 나라도 가만히 있질 않고 똑같이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서로 수출도 줄고 결국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세는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인데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나라 살림에도 보탬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거야. 관세 전쟁의 역사에 대해 얘기해볼게. 관세가 단순히 세금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 나라 간 엄청난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 심지어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사례도 있어.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해줄게.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당시 미국은 1929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 실업률이 치솟고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카드를 꺼내들었어. 바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야. 이 법으로 무려 2만 개가 넘는 수입품에 초고율 관세를 매겨버렸어. 평균 관세율이 무려 45%를 넘었으니까 거의 절반 가격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수준이었지.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 완전히 역효과가 났어. 유럽 나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거든.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들 맞불로 관세를 올려버린 거야. 그러자 전 세계 무역량이 무려 66%나 줄어들었어.
서로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결국 대공황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더 망한 케이스야. 이 사건은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자주 등장해. 이건 우리가 살면서 직접 목격한 사건이기도 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겼고 이후엔 수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전반으로 확대됐어.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베끼고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주면서 가격을 낮춰 미국 시장을 잠식한다는 거였어. 쉽게 말해 너네 너무 불공정하게 하잖아 라는 거지.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맞대응에 나섰어. 두 나라가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직접 영향을 줬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이 많은 나라잖아.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고 수출 전략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관세 싸움을 넘어서 기술 패권, 공급망 재편 같은 더 큰 문제로 번지면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현재형 이슈야. 사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인 건 중국만이 아니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들과도 관세 갈등을 빚었어.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했어. 이에 유럽연합은 미국산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같은 상징적인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로 맞섰어. 왜 하필 이런 제품들이냐고? 이 제품들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트럼프 지지 기반인 중부 지역이었거든.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야. 결국 이 분쟁은 몇 년간 이어지다가 협상을 통해 일부 해결됐지만 관세 전쟁이 단순한 경제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까지 얽혀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야.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야. 관세는 쓰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망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음으로는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FTA에 대해 얘기해 볼게. FTA 많이 들어봤지? 쉽게 말하면 나라끼리 우리 서로 관세 깎아주거나 없애자 하고 맺는 약속이야. 관세를 올리면 서로 손해라는 걸 역사가 증명해줬잖아. FTA는 그 반대 발상에서 나온 거야. 한국은 사실 FTA 강국이야.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과 폭넓게 체결했고 이 나라들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야.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 우리 생활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수입 식품이야. 한 EU FTA 이후 유럽산 와인 관세가 15%에서 0%로 내려가면서 마트에서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됐어. 한미 FTA 이후엔 미국산 소고기 가격 경쟁도 생겼지. 근데 FT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수입품이 쏟아지면 국내 농업이나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는 게 중요해. 결국 FTA는 교역을 활발하게 만드는 도구이지만 득과 실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야. 사실 이유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첫 번째는 무역 적자야. 미국은 오랫동안 사오는 건 많고 팔아내는 건 적은 상태였어. 특히 중국, 멕시코와의 적자가 엄청났는데 관세로 이걸 줄이겠다는 거였지. 두 번째는 자국 제조업 보호야. 공장들이 인건비 싼 나라로 빠져나가면서 러스트벨트 같은 공업지대가 텅텅 비었거든. 관세로 수입품 가격을 높여서 국내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논리야. 세 번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야.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 불법 보조금 같은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압박한 거야. 네 번째는 국가 안보야. 철강,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을 외국에 너무 의존하면 위기 상황에서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거지. 마지막으로 정치적 계산도 빼놓을 수 없어. 제조업 노동자들이 많은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한테 내가 너희 일자리를 지켜줄게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야. 결국 미국의 관세 인상은 경제, 안보, 정치가 모두 뒤섞인 복잡한 결정이었어. 자, 오늘 관세 얘기 진짜 많이 했다, 그치? 관세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갑이랑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역사 속에서 관세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요즘 미국이 왜 이렇게 관세에 진심인지까지 쭉 훑어봤네. 사실 관세라는 게 뉴스에서만 나오는 딱딱한 단어 같지만 알고 보면 나라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전략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상 카드로 쓰이기도 하지. 묻고 더블로 가. 잘못 휘두르면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휘청거리기도 하는 은근히 무서운 존재야. 이제 뉴스에서 관세 얘기 나오면 예전처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아, 이런 배경이 있었지 하면서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올게. 고마워.